코로나19가 교회 소모임 등에서 다시 확산되자 경기도가 교회를 포함한 모든 종교시설에 정규 예배, 미사, 법회 등을 제외한 각종 모임과 행사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집합제한 명령이 중단된 PC방, 다방, 목욕장업, 학원, 교습소 등에도 예방수칙 준수 집합제한 명령이 내려진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7월 27일부터 8월 13일까지 도내에서 2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37%에 달하는 78명이 종교시설에서 발생해 유감스러운 상황이라며 특히 종교 모임 후 단체로 식사하는 행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성가대 연습 등 동일한 위반 사례 반복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8월 15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종교시설 집합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처분 대상은 도내 15,778개 종교시설로 기독교시설은 13,707개이며 천주교시설 399개, 불교시설 1,481개, 원불교, 유교, 이슬람교 등 기타 191개다. 이에 따라 도내 종교시설은 정규예배, 미사, 법회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간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 찬송,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정규예배, 미사, 법회 등은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착용, 종교 행사 전후 시설 소독 및 소독대장 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 정상 진행할 수 있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17일부터 2주 동안 감염 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집회 예배를 실시한 교회 137곳을 대상으로 주일 예배 밀접 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이후 3월 29일 20개 교회, 4월 5일 2개, 24일 1개 교회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일부 교회를 대상으로 2주 동안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후 7월 1일에는 종교시설 소모임으로 인한 확진자가 늘고 있다며 모임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PC방, 다방, 목욕장업, 학원, 교습소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하는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다. 도는 PC방에 대해 지난 4월 8일부터 5월 5일까지, 다방과 목욕장업은 4월 10일부터 5월 5일까지, 학원, 교습소는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집합금지로 조치가 강화된다. 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이 지사는 이번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은 종교의 자유침해가 아닌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종교계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물류시설,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 총 1,586개소와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코인 노래 연습장 8,376개소에 별도 해제 시까지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 중이다. 또 다단계 후원 방문 판매 4,849개소에는 17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다음은 데이터 분석 서비스 구축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자본금, 인력, 보유 장비 등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건설업 페이퍼 컴퍼니를 가려낸다. 지역화폐 소비 패턴 데이터 분석 결과는 각 시군에 전달돼 인센티브나 이벤트, 가맹업소 기준 등 지역화폐 관련 정책 결정에 활용된다. 경기도는 건설업 페이퍼 컴퍼니 단속과 지역화폐 등 주요 도정 현안에 데이터 분석을 적극 활용하기로 하고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데이터 분석 모델 고도화 사업 착수 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데이터 분석을 통한 페이퍼 컴퍼니 적발과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이 다뤄졌다. 먼저 도는 건설업 페이퍼 컴퍼니 의심업체 도출을 위해 자본금, 기술 인력, 보유 장비, 사무실, 대금 지급 등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해 페이퍼 컴퍼니 의심업체를 선별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데이터 분석 시범 사업을 올해는 전문 건설업체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분석 결과를 시군과도 공유해 페이퍼 컴퍼니 단속에 적극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역화폐 소비 분석은 그동안 사용된 경기 지역화폐 데이터를 분석해 성별, 연령별, 시간대별 지역화폐 소비 패턴과 지역 업종별 지역화폐 매출 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도는 분석 결과를 시군과 공유하고 시군별로 지역화폐 인센티브 비율이나 이벤트 기간 설정, 가맹업소 기준 설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지역화폐 데이터 분석 결과가 신용카드 유동인구 등 다양한 데이터와 융합하면 더욱 정밀한 분석이 가능해져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도는 행사나 시설물 입지 선정을 위한 지역별 기간별 소비금액 유동인구에 대한 분석 결과 등도 제공하고 관광 분석 서비스 재개발도 진행할 계획이다. 분석 모델 개발은 오는 12월 완료될 예정으로 도와 시군에서 지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분석 모델을 제공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행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다음은 경기 희망 일자리 사업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31개 시군과 함께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경기 희망 일자리 사업을 추진, 총 3,273억 7,9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공공 일자리 78,807개 창출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경기 희망 일자리 사업은 도내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공공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생계 지원과 지역 경제 활력을 높이고자 경기도가 행정안전부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는 국비 2,921억 8,200만 원, 지방비 351억 5,700만 원 등 총 3,273억 7,9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한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희망일자리 사업 중 최대 규모다. 사업은 생계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도민을 선발, 경기도와 시군이 추진하는 생활방역, 재해 예방, 특성화 사업 등 총 10개 유형의 공공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경기도 사업으로는 경기청년 희망일자리 지원, 불공정 거래 도민 감시단, 찾아가는 무형문화재, 선생님 활동, 전통시장 온라인 주문 배송 요원, 코로나19, 사이버 방역단 등이 추진된다. 시군 추진 주요 사업으로는 청정계곡 단속 보조 인력, 산림보호, 행복마을 관리, 야생동물 불법 포획, 궤도, 농가일손 돕기 등이 있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 도민 중 저소득층 등 취업 취약계층이거나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와 휴폐업자 등이다. 단, 다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희망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면 주당 15에서 30시간, 1일 3에서 6시간가량 근무하게 되며 일부 사업의 경우 최대 8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 급여는 경기도 사업의 경우 생활임금을, 시군 사업은 최저임금을 각각 적용해 지급하며 4대 보험 가입도 지원된다. 도는 이번 사업 시행으로 경기도 사업 1,288명, 시군 사업 77,519명 등 총 78,807명에게 공공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병청 경기도 일자리 경제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취약계층에게는 생계 지원으로 전체적으로는 공공 서비스 확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행기관 및 사업별 특성에 따라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모집 공고 또는 준비 중에 있는 만큼 신청 방법 등 세부 사항은 경기도청 및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